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극영화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그리고 배우 지망생인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이제 나를 찾아가는 과정,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어, 이제 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이제 배우로서의 내가 할 것들과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내가 할 것들을 좀 파악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고 좀 왔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계획을 많이 세워놨지만 과정 중에 일부러 많은 것들이 좀 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X표를 쳐놨어요. 이렇게 원인은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가 않다. 계획 자체가 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우로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감수성 키우는 활동, 감수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관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좀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예쁜 말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파악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워낙에 저라는 사람이 너무 동기가 없으면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움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명확한 연습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그런 좀 힘든 게 있나 봐요. 일단은 기본기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적 기본기에는 이제 발음, 그런 것들, 발음, 발성, 화술 이런 것들이 아마 기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는 이제 생각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연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사실은 예술이란 말이죠. 연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시각화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예술이라던가 그런 행위들이 시각화돼서 내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시각화되어 보이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즐기는가에 따라서 연기가 또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이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걸 찍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과정 중에 몇 가지로는 제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그게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실패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실패 일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영상 찍는 행동 혹은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행위들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왜 실패했는지 원인과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그거가 명확하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의지를 얻고 할 수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패일지 꼭 한번 써보세요. 어, 저도 써보면서 느낀 거지만 양식은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날짜 쓰시고요. 근데 저는 날짜를 미리 다 써놓는 게 아니라 그날 날짜 쓰고 오케이인지 아니면 노인지 확실하게 막 하고 넘어가는 거. 왜냐면 날짜를 제가 쓸 때 그때가 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쓰고 노인지 아니면 예스, 오케이 했는지
했으면은 그날에 어떤 걸 했는지 그 주제를 적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고 너가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실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문제가 뭔지 이게 좀 파악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사실 엄청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마저도 안 하면 다 멈춰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게 변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한 사람 대하는 법을 좀 더 익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늘어난 거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제 사색과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사는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막 자기 할 일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혹은 1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붙잡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할 일을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피드백을 수용하기 전에 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할 시점에다가 이제 그 피드백을 한다는 거죠.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의지가 꼭 필요해. 이걸 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넘어가. 그 확신이 들어왔을 때 이 일을 처리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공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청 할 일을 막 엄청 열심히 한다. 3시간 동안. 와. 사실 저도 3시간 동안 이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엄청 집중해서 몰입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3시간이고 이제 4시간이고 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이 생기니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해봤기도 이제 해보고 그런데 이 연기라는 분야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몸을 쓰는 분야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3시간 동안 앉아서 해야 할 일만 주구장창 붙잡고 있을 수는 없죠. 아니면 정말 공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예를 들면 주식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보통 엄청 3시간이고 4시간에도 엄청 붙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만의 해답을 얻은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사람이 연기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연기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사 분석하고 근데 결국에는 신체로 움직여보는 것까지가 이제 모두 한 세트라는 거죠. 공부에 대한 한 세트. 무용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공부를 한다거나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내 생각에는 이제 한정적이고 그 다음부터 움직여봐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책을 본다거나 그러면 또 좀 다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플래너를 세운다거나 사실 사람들한테는 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의자에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고민이 좀 골똘히 고민하고 사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색과 행동의 그 밸런스를 맞춰가기도 하고 혹은 행동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좀 교집합되는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좀 알아가면서 좀 느낀 거지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좀 생각이 많아질 때쯤이면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끝난 순간에는 힘들지 않고 평범한 순간 접어들었을 때는 다시 모든 걸 놔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나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붙잡고 고민하고 좀 발전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평소에 좀 쌓아두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무조건 공부대로 해야 되는 거고 평소에 잘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한 고민과 고뇌, 성찰 이제 그런 것들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또 새로운 접근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메모해 두도록 할게요. 메모해 두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잡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지식을 좀 늘려나가는 걸까요? 일단은, 네. 일단은 이제 공부가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학교 공부. 학교 공부가 먼저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 그러니까 연기에 도움될 만한 새로운 주제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옛날에 학원에 보니까 안무를 어떻게 짜는가. 안무에 대한 개론? 안무가 있잖아요. 현대무용 안무가라던가. 그런 안무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파악해내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시더라고요. 안무에 대한 것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면 춤이야 그냥 춤추는 대로 추면 되는 거고 테크닉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공을 들이진 않는데 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까? 저희 요즘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평정심.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너무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너무 흥분하진 않을까. 항상 조금 명상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게 항상 그런 컨트롤을 매번 같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접근들도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좀 해가 되거나 피해가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학원에서의 저만의 루틴이 있고 학교에서도 계속 저의 루틴이 있고 공부하는 대로 공부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좀 기준이 낮을 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권태로움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권태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태로움, 그러니까 좀 게을러지고 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권태로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권태로움. 네. 사실 누구나 할 거리들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거리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연기라는 걸 전공한 학생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죠. 당연히 연기하면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너무나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노래처럼, 예를 들면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연습할 게 확실하죠. 악보에 대한 것들, 성악에 대한 것들. 근데 노래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성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원한다면 되게 빠른 변화가 좀 가능한 거잖아요. 성악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같은 아리아를 부를 때도 좀 다른 느낌을 낼 수도 있고 발성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뭐랄까 연기 같은 경우는, 연기도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연기가 되게 똑똑해야지만 이제 그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뛰어넘기 위해서는 되게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이제 빨리 이제 실력이 느는 거죠. 연기 실력이. 무언가를 모방하는 거다 보고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이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길을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용이면은 연습할 거리들은 확실하게 눈에 띄잖아요. 빠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용 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운동을 한다거나 근본적으로는 몸에 변화가 오는 거다 보니까 변화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연기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노래, 어느 일정음 이상을 내겠다, 확실한 목표가 잡히는데 연기는 그런 게 사실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되게 너무 조금 추상적이어서 재밌긴 한데 근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이제 연기 이론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죠.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좀 막아보고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또 좀 되게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원래 이 남자라는 생물이 이론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이론을 내야 되기도 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항상 근데 그런 것들에 좀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남자라는 동물은요. 아이고, 고3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다뤄볼까 하네요. 사실 저는 고3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기가 딱 붕 뜨는 시기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 붕 뜨는 시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저의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뭐랄까 계속 이대로만 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기준을 높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더 성장하고 싶다. 저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베토벤이 한국인이었다면 과연 그의 천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경쟁 사회에 찌들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어떻게든 어느 맥락이었지? 네, 그래서 항상 물론 이제 좀 맞는 예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흘려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베토벤이 한국인인데. 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든다. 네. 이게 뭔가 뭐랄까, 이게 내가 상황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비유로 그런 게 아주 안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늑대인간. 한 사람이 늑대 무리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도 좀 늑대처럼 생활 패턴이 바뀌고
하울링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 상황이 그 사람을 바꾼 거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배움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배움 지금 이 기준으로서의 가장 좀 최고의 상황에서 좀 가장 예술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대학교고 그렇기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천대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국립대라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점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되게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인천대 네. 요즘에 이제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웠는데요. 당연히 목표는 한예종, 서울예대, 중앙대 이 세 개를 보고 가되 다만 내가 그 1차를 못 뚫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진 말자.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일지망을 인천대, 서경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기대감이 좀 덜어져서 제 스스로가 좀 건강하게 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입시가 기대됩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기도 하고요. 다시 맥락으로 돌아가서 대학교 얘기가 나오면 안 됐었는데 무튼 고3이란 환경이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켜 줄 거다. 그리고 이거를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좀 시시콜콜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잡담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담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기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 리더라면은 이제 그런 참여자의 입장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발맞춰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너무나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고 스스로 피드백해서 좀 나아가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스시콜콜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